저는 위켄 방문 운동센터의 오영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켄 방문 운동센터는 이제 물리치료사 분들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시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이라든지 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요양병원에도 뭐 요양병원에 허락이 있으면 저희가 방문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학교, 어떤 학교? 장애 학교라든지 장애 학교. 아니면 일반 학교에서도 장애인 분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또 이제 기업 같은 곳에 가서 저희가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서류를 만지거나 아니면은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아픈 곳이. 그래서 그분들 간단하게 운동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네, 기업에 또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고. 아기 놓고 이 출산의 경험을 하고 너무 행복했지만 아이 놓고 아이 키우는 데만 집중을 하다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풀타임 잡이 아니라 파트타임을 구해야 되니까 너무 이제 겁도 나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센터를 차려야겠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알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검색을 하는데 대구에 벌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내가 1등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경쟁업체니까 찾아봐야 되잖아요. 봤는데 위켄 방문 운동센터가 제가 하려고 했던 시기가 한 3월쯤이었는데 1월에 이미 진출을 한 거예요.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대표는 누구야? 이러고 검색 막 해서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대표로 계신 김동우 대표님이 근무하셨던 병원 전에 거기서 잠깐 알바로 있었거든요. 인천에 네네. 그래서 이분이 전혀 사실 그때만 해도 연차 자체가 이제 저는 알바로 가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사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신경재활 쪽에 부분에서는 이제 보바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드밴스 코스까지 다 하고 잠깐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까지 다 하고 연차가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그냥 이제 알바나 좀 하고 사실 좀 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저 이제 몸적으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수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알바 정도 해서 이제 띄엄띄엄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했었으면 저희 집 바로 앞에 그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 알바 뽑네. 그러고 갔거든요. 거기서 일을 했는데 많이 하진 않았고 한 3, 4개월? 어쨌든 길진 않았지만 짧지도 않았죠. 근데 그때 뭐 회식하면서 몇몇 선생님들 지금 같이 있는 선생님 중에 그 병원에서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보면 뭐 그래도 얼굴 정도는 익힐 시간이었죠. 근데 대표님에 대한 인상은 되게 젊은데 결혼 빨리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28에 결혼을 했는데 28에 결혼해도 막 빨리 한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적당할 때 한다 이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보다 더 빨리 결혼을 했어요. 엄청 일찍 하셨거든요.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갑자기 차렸지? 이러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대구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전국을 다 하고 있고 뭐지? 이러면서 이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잠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대구는 왜 진출을 했는지 그런 거 궁금한데 이거 신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분이 나를 알지 뭐 모를지도 모르는 거고 저는 기억이 나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묻는 건 되게 예의가 없는 걸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예민한 문제. 네 몰라요 이러고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되게 알고 싶다. 이 일이 되게 하고 싶다.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때 대표님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대답도 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기억난다고. 선생님 기억나요?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모쿠스의 코리아에서 일을 했다 하니까 미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열어주셨네요. 네, 마음을 확 열어서 갑자기 미팅을 하자 그래서 저도 만날까요? 그런데 제가 그럼 올라가야 되냐? 저는 아기 키우고 있어서 그거는 어렵다 했더니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지점에 지금 뭐 선생님 1명 계시고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대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게 된 게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같이 너무 일하고 싶다. 근데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직원을 뽑을 만큼의 그런 기업이 그때는 되게 많이 네, 성장한 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갑자기 사람 뽑으러 오늘 멋지다 이거는. 그쵸. 인건비를 못 주는 것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이제 슬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뽑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미팅을 한 거 그냥 궁금하고 이런 저도 궁금해 하니까 얼굴 보고 전화로 한 20분 통화 그때 처음 통화할 때도 되게 길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통화하다가 야,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러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너무 이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기도를 했죠. 그냥 화장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 일 너무 하고 싶어요. 이 일 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되게 편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이 안 돼도 상관이 없다. 오픈을 할 거다. 근데 저는 진짜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이왕이면 같은 믿는 사람들 함께 또 비슷한 차린 이유가 비슷하더라고요. 대표님도 이 일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병원이라든지 이제 다닐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보잖아요. 저희 일반인들은. 근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독거노인도 많고 어르신들 중에서는 걸어 다니지를 못하고 움직이는 게 어려워서 물리치료실 가는 것도 어렵고 근데 운동은 필요해요. 왜냐면 집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골절이 되거나 욕창이 되거나 2차, 3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컸는데 대표님도 그걸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마음이 되게 비슷하구나. 결이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제가 따로 차리면 어차피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지점이 아니라 전 이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싶다. 저는 사업이 더 하고 싶은 게 있다. 대표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전에 했었던 것에서 계속 추진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함께 해보자. 저한테 최저시급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놀리시더라고요. 연차가 훨씬 많잖아요. 심지어는 그 전에 팀장을 했었고 그 급여가 얼마나 될 거라는 건 대충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최저시급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고도 저는 할 수 있고 하고 싶다. 그래서 대표님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라. 저는 같이 하고 싶다. 저도 직급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저는 전국을 다 하고 싶고 제가 같이 상담도 하고 그 일을 하고 싶고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되게 당황을 하셨어요. 대표님도 처음에 만나러 왔었을 때 약간은 예상을 했대요. 같이 일하고 싶어 할 것 같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리랜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대요. 그냥 근데 다른 사람과 네, 똑같이.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사업을 하자고? 약간 동업자 개념으로 제가 제안을 하니까 당황을 했어요. 뭐지? 뭐 이런 약간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고 생각해 보시라 하고 헤어졌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될 줄 알았어요.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진짜 사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못한다. 대신에 이런 조건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조건은 딱 몇 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육아를 하면서 같이 하려면 어쨌든 근무 시간을 좀 줄여야 돼서 9시부터 4시 하원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달라. 그리고 그 시간이고 주중에도 주 4일 근무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 저는 최저시급 해도 상관없다. 근데 분명히 제가 들어오고 이 기업은 성공할 거다,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 했고 지금 이렇게 또 감히 이렇게 몇 명이 더 늘었다,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들어가고 한 3배 넘게 성장을 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네. 어느 날 갑자기 구미에 있는 학교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에게 위탁 운영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1대1만 계속 했었죠. 단체에서 연락 온 것도 처음이고 그것도 저희가 기관이잖아요. 학교라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관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아이들 전체 평가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애들 다 해달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횟수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날짜를 정했었는데 네, 요일을 정해서 가는 건데 선생님은 2명 정도 필요하고 이런 자체가 처음인 거예요. 네. 근데 처음부터 그걸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학교로 일단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은 또 대표님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가겠다. 난 소아 제가 가면 됩니다. 소아는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또 갔죠. 오늘도 오는 길에 전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오거든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또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선한 영향력으로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는 건 부모님들도 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돌보는 거라서 선생님들 만나고 교감 선생님 만나고 인사 다 드리고 결정은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을 한 거지 뭐 위탁 운영 이 업체가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설문지 같은 걸 해서 받고 있는 아이들은 한두 번만 뭐 한 번 정도만 하고 안 받는 아이들은 좀 더 횟수를 많이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안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 몇 명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걸 다 봤어요. 그리고 갔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와, 그래서 소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기관에 연락이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희가 선정이 됐다는 것만 해도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전국으로 다 하게 된 기업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치만 사실 이제 발달재활센터라든지 다른 사설 기업들도 많은데 저희 기관이 됐다는 거 그것도 소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연락이 오고 저희 업체가 선정이 된 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 하나님 은혜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한테 사실 직인 도장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필요하네요. 왜냐하면 뭐 업무 협약서 이런 거 쓸 일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전부 이제 계약서를 쓰죠. 그래서 1:1 계약서는 저희가 변호사인 분에게 의뢰를 해서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갑자기 직인 도장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럼 어쨌든 직인 도장을 부장님이 만드시라고 알겠어요. 그럼 도장집 가서 팠죠. 그렇게 해서 업무 협약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상의를 해서 만들었어요. 도장을 찍는 그날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교실 그냥 한 구석에서 그 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담당 선생님과 제가 같이 만나서 이제 도장을 찍는데 찍고 오는 길에 계속 기도했어요.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고. 저희가 이 일을 하고 그 이후부터 물고 터지듯이 기관에서 기업에서 연락들이 엄청 왔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게 바뀐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기관들이 많아지고. 네네네. 전국에 다 이제 선생님을 넣을 때도 처음부터 이제 소아도 할 수 있다. 이런 선생님을 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대표님하고 상의하면서 처음에 기획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갔어요. 안타깝게도 지적 장애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뭐 일을 하시든 뭘 해서 개인 부담을 하시더라도 부르시거나 이런 게 좀 되는 상황이라면 그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 지적 장애가 있고 몸도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진짜 어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주간보호센터도 이분들은 이제 그럼 낮에 여러 가지 뭔가를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직업훈련 같은 것도 받으시고 여러 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운동을 하고 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건 아는데 그곳 쪽으로는 지원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게 아예 사업화가 돼서 좀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뭐 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쪽으로도 특히나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도 좀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가끔씩 그런 연락들이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알고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되니까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좀 문을 두드리셔라.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약에 하면 저희가 서류나 이런 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저는 이제 함께 좀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대표님하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희 기업이 이제 향후에 이제 가야 될 방향, 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상 받아야 되는데 비용 부담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의 그 달란트를 또 좀 사용을 하고 싶다,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을 하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건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또 이 같이 가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업으로 다 풀타임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트타임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봉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적게라도 모아서 이제 저희 협회를 또 만들었어요. 이제 이런 기관들, 방문제열 기관을 제가 계속 만들자와 이런 분들을 힘을 모아서 하자. 그래서 그 대표분들끼리 이제 모으고 저 이제 교수님도 이제 이런 방문제열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 초대하고 제가 이제 이전에 만났었던 분들 처음에 한 8명 정도 코로나 때 화상으로 미팅을 하면서 이런 협회를 빨리 만들자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좀 이게 삐걱삐걱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봉사합시다 해서 지금 이제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그렇게 해서 나갔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서울, 경기, 인천 쪽에 계신 분들만 하게 됐는데 이게 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저희가 이제 또 전국에 다 있으니까요. 그런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싶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수익이 나면 아마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수익 중에 일부 계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자라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사각지대에 대해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게끔 하기 위해서 뭐 광고라든지 여러 부분에 하겠지만 알고 나서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스피크업해서 이제 외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30, 40대에 이분들의 생계는 어렵고 그러나 재활은 받아야 되는 이분들 꼭 재활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기준들이 방책들이 마련되기를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방문 간호라고 해서 간호 서비스는 요양보험 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향후에 분명히 저희 이제 방문 재활 운동 서비스도 그런 게 생길 거예요. 일본이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거 연구하고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든 저희가 이제 대비는 하고 있어요. 잘 되면 되게 좋겠지만 같이 걸어가기가 쉽지 않고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든 저희 결론은 똑같죠. 어쨌든 그 어두운 곳에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힘이 닿는 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은 또 대표님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시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밤에도 항상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지금 뭐 오늘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향후 위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매일 아침에 제가 업무 시작하기 전에 말씀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계속 이렇게 막 어느 구절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아이 케어하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시작하고 하려면 그 중간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자주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가 이제 CBS 아나운서 분들이 말씀도 그 순서에 맞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창에. 네.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분들이 읽어주시는 유튜브가 있어요. 네, 말씀 네. 통독하는. 네.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또 교회에서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통독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통독방, 카톡방이 있는데 뭐 언제나 알려주시면 그 부분 읽고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매일 큐티는 사실 조금 어려운데 제가 순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제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카톡 보냈어요. 기도 부탁드린다. 이 일이 어떻게 쓰여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순모임에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의 직원이 이제 몇 명이고 이런 걸 항상 나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밥줄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분들이 치료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나가고 있는 운동하고 시키고 있는 모든 분들의 그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닿는 발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네,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 만약에 미팅이 있다 그러면 꼭 얘기해요. 이번 달 몇 시 지금 시작 막 기도 전사들이요 일어나라 막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막 이렇게 보내고 제가 그 얘기를 대표님한테도 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번에 꼭 이거 얘기하시라고 기도 전사들을 일으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예배는 코로나 때도 빠지지 않으려고 했던 게 수요 예배는 꼭 참석을 하려고 했어요. 금요는 좀 늦은 시간에 하고 아이가 지금은 이제 좀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한참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다른 분들 방해가 되실까봐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는 계속 그냥 영상으로 밖에는 못 봤는데 감사하게도 수요 찬양팀을 맡고 있고요. 신랑 남편은 또 금요 찬양팀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는 약간 왜냐면 서로 따로 이제 그래서 수요일에는 수요일 날도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이게 참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제 주 4일 근무로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코로나 때는 주 4일 근무할 때 그때 순모임을 그때 했었어요. 쉬는 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순이 바뀌면서 주말에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토요일 날 순모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중에는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어떤 걸 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어떤 식으로 또 교회 내에서 하나님 도구로 쓰이게 되기를 원하시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수요 찬양팀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또 수요 찬양팀 기도하고 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수요일에 반주를 맡고 있고 올해 들어서 지금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대표님한테 이거 저희가 주 4일 근무를 하면 휴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 쉬었잖아요. 그러면 2주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반주나 뭐 찬양팀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이 일도 있고 그래서 대타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말씀을 드리고 기존하시는 집사님도 시간이 안 되고 대타를 세우기 어려우면 무조건 제가 반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30분 연장 근무를 하고 2시간만 예배 시간을 빼달라 기도를 하면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막 요구하는 사람이 아닌 걸 아니까 대표님도 충분히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수요일을 지킬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또 일의 업무에 끝나고니까 마음 편안하게 좀 갈 수 있지만 수요일은 제가 또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토요일에는 순모임을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기도 특공대를 제가 만들면서 저희 기업에 하나하나 제가 사실 기도 제목으로 올려요. 어떤 일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사활을 걸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기도하고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안 된 이유가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발견하게 해달라. 그런 거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역할이 많이 크시네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중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 그러면 저희 프로의 시그니처 질문인데 하나님께 영상 편지 한번 네. 네. 사실 이 질문을 받자마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좀 참고 그래도
왜 이러지? 네. 지금도 지켜보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한데,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제게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작게나마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하는 일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작은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언제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언제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하는 그날에 수명이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평생의 기도 제목 2가지 아시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는 그 아굴의 잠언처럼 제 삶 속에서도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도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2번째 기도 제목인 과부와 객가 고아를 위해서 제가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또 이 세상에서 살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제가 잘못할 때는 또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잘했을 때는 많이 많이 칭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